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시험편 제73강 주제인 세 번의 만세운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국내에 있었던 약간 좀 민중들? 약간 좀 다양한 계층들이 주도한 다양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독립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그런 인물들이라던가 그런 단체 활동보다는 약간 좀 다양한 계층들이 주도해가지고 뭔가 일제 저항한 대표적인 그런 독립운동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단체 그런 활동이랑 여러분들이 좀 별개로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운동 자체를 묻는 문제가 단독 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유형부터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3강 주제 세 번의 만세운동입니다. 시기는 3.1운동이 발생한 1919년, 그리고 60만세운동이 발생한 1926년,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생한 1929년을 제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운동이 발생한 시기의 연도를 외우실 거면 외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유형의 난이도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사료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조금 높게 잡았고, 빈출도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2, 3회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사실 이게 연속으로 출제할 수 있는데 진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봐야 3회 한 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번 출제되든지 아니면 진짜 못해도 2회 정도가 평균이고, 진짜 안 나오더라도 못해도 3분에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간 이상의 그런 빈출도 이상 가지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새 운동의 발생 원인, 특징, 영향을 구별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 발생 원인을 가장 먼저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게 힌트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부터 외우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 새 운동 중에서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이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이 신간회 창립 과정 및 특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도 정답에서 새 운동의 배경, 특징, 영향 키워드가 제시되고요. 그리고 신관의 자체는 단독 유형으로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체는 조금 별도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개항기 시기에 애국개몽 운동 단체인 신민회랑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신민회는 개항기 시기고요. 자, 그리고 이 신간에는 여러분들이 일제감독기 시기니까 이렇게 이름 따가지고 민간인 이렇게 따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의 세 번의 만세운동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강의 내용은 이 3.1운동, 60만세운동, 그리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신다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그나마 우선순위 잡아드리면은 일단 이 3.1운동을 가장 먼저 외우세요. 좀 키워드도 제일 많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3.1운동,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순서대로 외우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키워드가 되게 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운동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거 먼저 공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공략하시면 점점 쉬워지니까 일단 3.1 운동부터 잘 살펴보세요. 먼저 이 3.1 운동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3.1 운동의 경우에는 이 무당 통치계, 제가 저번에 공포랑 관련된 이 무당 통치계 거의 10년 동안 일제 지배받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일제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이루자, 그런 배경에서 조금 발생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 3.1 운동은 결과적으로 당시 윌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으킨 게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자는 그런 주의가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게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발표된 거거든요. 그 사실 뭐 윌슨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외세의 도움 받겠냐 이런 식으로 나름 자긍기 받은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먼저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당시 일본의 그 도쿄 지역에서 그 청년들 중심으로 먼저 2월 8일에 독립선언서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해야겠다 싶으면서 이 고종의 인산이, 이 인산이란 거는 말 그대로 제사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3일장 사람 죽고 3일장 이런 거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랑 관련된 날에 어차피 왕이 죽은 날에 다 모일 테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인 날에 이 운동을 해야겠다 싶으면서 당시에 이 민족 대표 33이라 해가지고 약간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33인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미 독립선언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당시에 이 탑골 공원에서 발표한 다음에 이 3.1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족 대표 33인이 언급되면은 3.1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관련 키워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새 운동 중에서 제일 큰 규모 민족 운동이 뭐냐? 무조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과정 중에 한 4월쯤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뭐냐면 이거 한 4월쯤에 발생한 거예요. 이게 3.1 운동이지만 거의 진행된 시기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란 마을에서 이 교회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막 방화도 저지르고 막 총쏘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학살을 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묻힐 뻔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당시 영국인 스코필드라는 인물이 이걸 외국에 보도해가지고 당시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외국에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계기로 연해주라던가 미주 지역 등에서도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연해주, 미주 등에서 뭔가 3.1 운동 비슷한 그런 내용 같은 게 나오면 이런 키워드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외 독립운동에도 자극을 줬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오사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 운동도 나름대로 그 중국의 그런 자주 그런 걸 지키기 위한 일종의 민족 운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인물 및 키워드로는 대표적 보성사를 가지고 이건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장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하신 그 3.1 운동 당시 열사인 유관수님. 이 유관수님은 참고로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이 3.1 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지역사 키워드 나오시니까 외워두시고, 그 탁골공원은 이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곳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사한일이 배경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당연히 고종이 아무래도 순종보다는 오래 살았으니까 먼저 고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이 죽어가지고 이 제사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동이 차례대로 발생했다. 왜냐? 일단 왕이 죽은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이 고종의 인사한이랑 순종의 인사한일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심화편의 기준으로는 이 60만세 운동을 순종이라 주면 너무 쉬우니까 가끔씩 이 순종의 연호인 융의왕제 인산일 이렇게 문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융의왕제 인산일이 뭐게 발생했다, 제삿날 발생했다, 뭐 죽은 날 발생했다 이런 거 나오면은 싹 다 60만세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순종이 인산이라보단 융의왕제 인산이라고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초에서는 순종에 잘 안 주고 융의왕제라고 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 운동은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들이 주도했는데 이때 당시 민족주의 계열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민족주의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 60만세 운동 계기로 정우의 선언이라는 게 발표됐는데, 왜냐면 당시에 한 1920년대를 기준으로는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의 수준에서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민족주의 계열은 약간 우리나라 민족들의 그런 실력 같은 걸 양성시켜가지고 약간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을 쟁취하자. 이게 사실 민족주의도 그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거는 이 타협은 안 외우셔도 되고 이 비타협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 타협이란 거는 나중 가서 친일파, 왜냐하면 이 타협의 경우에는 이 실력 양성을 하는데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실력을 키우자는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의 대표적 인물로는 이광수라던가 최린 등인데, 이 이광수가 나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나중에 그 민족적 경륜이라 해가지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 해야 된다 그런 주장하면서 나중에 조금 변질된 특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고, 이 사회주의 계열은 뭔가 나름대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계급투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약간 이 사회주의 이런 계열은 약간 노동자 계열과 연계된 게 많은데, 뭔가 일제 저항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게 노비 신분, 뭐 노예 신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권력을 쟁취하자, 뭔가 쟁취하고 뭔가 해방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투쟁 같은 걸 많이 한 게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사실 아주 깊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때 사회주의는 지금 뭐 북한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진짜 독립운동 방향성에서 그런 노선의 차이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금의 그런 사회주의 개념과 동일시 보면 안 되니까 이때 당시의 사회주의를 지금의 개념으로서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따 다룰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지금처럼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서 이 정우의 선언이란 거는 뭐냐면 이때 사회주의 계열과 이 학생들이 조금 더 이거 주도했었는데 한 계열의 사람들끼리 주도해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크게 못 일으키겠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민족주의 특히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의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예요.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식으로 민족유해당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런 식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활동이 제기되면서 그 연합단체인 신간회가 1927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관련 키워드로는 조선학생 과학연구회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그냥 관련된 단체고 이 창덕궁 동화문은 순종의 장례 행렬이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덕궁 동화문은 제가 그 예전에 다뤘었던 그 조선시대 궁궐 유형 키워드 다루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탑골공원은 3.1운동 관련된 장소, 창덕궁 동화문은 이 60만세 운동 관련된 장소로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 이거는 한일 학생들끼리 사이에 싸움이 배경됐거든요. 뭐냐면 당시에 일본 학생들이 어떤 식이었냐면 일본 학생들이 약간 어떻게 했냐면 그 한국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여학생에게 약간 성희롱 같은 거였어요. 약간 머리 잡아당기면서 에이 니네 개 못생겼네 조선인들 이러면서 얘네가 시비 터니까 당시에 이 일본 학생들이랑 한국 학생들끼리 야 우리나라 여학생 왜 무시하면서 얘네 둘이 맞짱 떴거든요. 맞짱 떴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잡혀갔어요. 둘이 잡혀갔는데 일본 학생들은 어이 빨리 나가 뭐 니네 잡혀가 해놓고서 한국 학생들을 안 풀어준 거예요. 안 풀어주니까 와 진짜 차별 오지시네요 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학생들이 빡쳐가지고 그걸 계기로 일어난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이 학생들끼리 붙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배경 지역이어가지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한국 학생들은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약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나쁜 애들이 아닌데 한국 학생들이 양아치여가지고 난 쟤네 잡아간 건데 얘는 풀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왜곡 보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신간에서 진상조사단 파견해서 이걸 지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 한일 학생 사업 배경이 문제 키워드 잘 나오고 이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했다는 키워드가 정답 키워드 잘 나오고 전국에서 동맹 휴학이 발생하는 계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휴학은 당연히 학생들이 한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학생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도 실제로 관련 키워드 독서회라던가 성진회처럼 뭔가 독서 학생들이 할 만한 거 그런 학생과 관련된 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게 있고 11월 3일 해가지고 이건 운동 발생일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11월 관련된 거 언급되면은 이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니까 따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런 식으로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창립된 건데 만약 60만 세 운동을 내놓고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이런 오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 이 신간회 키워드를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낼 때 함정 키워드 잘 내기 때문에 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안 외우시면 기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난도 유형 및 함정 대비 신간의 특징 핵심 키워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신간의 자체가 단독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간에는 일단 이 강령을 먼저 외우셔야 되는데 그 강령이 정치 경제도 각성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고 기회주의 배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하는 거면서 기회주의 배격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신간이라 외우세요. 이거는 하는 건 기본편을 보시던 간에 수능을 보시던 간에 뭐 공시를 보시던 간에 뭘 보던 간에 이 기회주의 배격이란 키워드는 정말 급빈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기회주의 배격 나왔다 그냥 신간이다 이렇게 찍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물로는 이 초대 회장으로 이상재라는 인물을 뽑혔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1927년에 초대 회장을 맡고 나자 거의 바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이상재님이라는 인물이 초대 회장 키워드 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키워드 잘 나오고 특히 이 이상재님은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주도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1920년대 30년대 실력 양성운동 때 제가 이거는 1920년대부터 30년대 실력 양성 운동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활동으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 파견 이거 아까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단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조직적인 활동했었고,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단 같은 걸 하면서 나름대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했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단체의 의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연합한 대표적 단체. 그래서 타협적 그 민족주의의 대표 인물은 제가 이광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능검이 잘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민족주의가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 헷갈리지 않고요. 그리고 일제감독의 시기에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 이런 키워드 있으니까 이런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기회주의 배격, 이상제, 그리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 조사단 파견, 이 세 가지만 외워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자, 읽어보면은 일본군 제암리에서 주민 학살. 제가 방금 이 어떤 운동을 계기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했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읽어보면은 4월 15일에 적혀있는데, 이 3.1 운동이 원래는 3월 2일에 시작됐지만 전국까지 확산되면서 거의 4월 이후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비무장 투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일본이 총수 100 이러다 보니까 무장 투쟁까지 확산되면서 되게 전국적으로 되게 커진 운동이 3.1 운동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아무래도 60만 세 운동이라고, 뭔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뭐 6월 11월 이러니까 그나마 가까운 시기에 당연히 4월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거 관련된 건 3.1 운동이니까 1번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로 계획되었다. 이거 60만 세 운동이라 했죠? 안 맞고. 2번 순종 인산이, 역시 60만 세 운동. 3.1 운동은 제가 고종의 인산이라 했습니다. 3번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국 확산. 이건 그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 다룬 형평 운동인데, 이건 제가 아직 그 신분 해방 운동 아직 설명 안 드는 거니까 그냥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기회가 되었다. 제가 이거 실수 빼가지고 자막을 달아드릴 건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독립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그런 걸 계기로 아무리 이게 만세만 더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박상진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줬다. 이건 제가 1915년 만든 단체라는데 이건 1919년이니까 당연히 시기가 안 맞겠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우측 문제. 천도교 측에서 인쇄. 일단 이 단체랑 관련되게 됐었고, 자, 좀 읽어보면은, 자, 일단 만세시랑 키워드 있는데, 일단 그거 모르더라도 원래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운동 때는 아무 3.1 운동을 계기로 이번 한번 걸려가지고 이 60만 세 운동에 비해서 한 번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제도 바보도 아니고 두 번 이상 이런 큰 운동을 일으키게 할 거라 생각 못하는 거죠. 사절 발각돼가지고 사실 더 크게 못 커진 이유도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자, 여기는 대로 당초 계획대로 융희 황제 인산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순종이 인산이 안 주고 융희 황제 인산이 이렇게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만 세 운동이니까 1번 자치론이 등장하는 배경. 자, 자치론은 제가 아까 얘기한 타협적 민족주의 개념인데, 이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력 양성하자 이런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이건 답이 될 리가 없어요. 하는 거면서. 2번 중국의 오사운동 영향. 이건 3.1 운동이라 썼죠.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 영향을 준 거. 3번 광주에 시작되어 전국 확산. 자, 이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냥 광주 나오면 그냥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4번 한국과 일본 학생의 충돌, 역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니까. 5번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운동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했다 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11월 3일 광주 고등보통학교 강당이란 키워드 있고요. 자, 여기 독서회. 그래서 광주역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 맥락이 나온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광주 지역이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광주 보고 풀어도 되고 여기는 학생들끼리 맞짱떴다 이거 보고 푸셔도 됩니다. 아무튼 1번 정부의 허니국적 허니, 이건 독립협회. 2번 중국의 오사운동 영향, 이건 3.1 운동. 3번 조선학회. 이 조선학회는 나중에 1931년쯤 만들어진 단체라 일단 이 단체랑 관련도 없고 이 운동과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한글 수호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연결이 아예 안 맞고요. 4번 신간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당시에 그 한국의 학생들의 잘못을 왜곡해가지고 이거 진상 파견하기 위해 가지고 얘네 보냈다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순종이 인산일. 자, 이거 60만 세 운동이라 했죠. 정답 4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각성, 단결 공고의, 그리고 제가 강조한 이 기회주의를 배격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외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회를 전국적으로 만든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기회주의 배격했다 이 말 나오자마자 신간회인 거 눈치채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온 키워드입니다. 자 1번 민중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맞죠? 이걸 계기로 만든 게 신간회였으니까 정답 1번이고 2번 이상설 이동일을 정부통령에 선임했다.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쯤에 설명드릴 건데 이건 그 대한광복군 정부 키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상설님이 정통령 그리고 이동희님을 부통령 임명해가지고 이건 연해주 지역의 일종의 망명 정부입니다. 아무튼 아니고 3번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 이거는 신간해가 아니라 신민해입니다. 틀렸고 4번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 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 군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고 한 독립의군부입니다. 틀렸고 5번 오성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워 민족교육 실시 역시 이거 신민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7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74강에서는 1910년대, 20년대 국외 독립운동 다룰 건데 이건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보다 조금 더 긴장하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